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락강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미리 말하지만 락강에 대한 수업은 이미 세 파트가 올라갔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나면은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는 영상을 또 하나 더 찍을 계획이긴 한데, 그래도 만약에 락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먼저 소시리의 언어학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는 영상을 먼저 보시고, 그런 다음에 구조주의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된 어떤 이유, 그거 설명해 놓은 영상을 또 보고, 그런 다음에 락강으로 진입을 합니다. 제일 처음 봐야 할 거는 이제 락강의 첫 번째 단계인 상상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봐야 할 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상징계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파트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보아야 될 거는 이제 락강이 이해하고 있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걸 또 살펴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앞서 올린 게 총 몇 개입니까? 5개가 되죠. 한 개당 1시간 정도 되니까 5시간이네요. 아직 또 2편 더 남았고, 오늘 살펴볼 락강에 대한 이야기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라고 하는 요게 이제 뭔지, 그러면 욕망이 뭔지, 그리고 뭐 타인의 욕망은 어떤 의미인지, 이거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요거를 잘 이해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살펴봐야 할 부분이 실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되겠죠. 좋아. 그러면 이제 천천히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합시다. 정말 덥네요. 그죠? 너무 덥다 진짜. 이 방은 에어컨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더워. 마음 같아서는 좀 집 전체를 좀 다 뜯어내가 다시 수리를 하고 싶은데, 요새 그 온라인 수업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번에 하면은 일단 집은 너무 큰데 그렇게 투인원 에어컨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시스템 에어컨을 넣을까 어쩔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자, 아무튼 봅시다. 자, 그럼 먼저 이제 타인의 욕망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타인의 욕망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타인의 욕망이라고 하면 간단한 거예요. 내가 있고 너가 있다. 너가 좋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욕망하는 거.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엄마하고 나하고 있다라고 해봅시다. 엄마는 나보고 와서 맨날마다 이야기하죠. 네가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좀 더 서울대 같은 데 갔으면 좋겠고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나의 욕망입니까? 엄마의 욕망입니까? 그거는 엄마의 욕망이에요. 엄마는 타인이거든요. 엄마가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말들은 그냥 타인의 욕망인 거예요. 다만 그 타인의 욕망과 내 욕망이 일치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일치한다고 한다면 행복해지겠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엄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애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어쩌겠어요. 내 입장에서는 그거는 무엇이니까? 타인의 욕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은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왜 이 타인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일까? 이게 왜 중요할까? 자, 그러니까 사람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좀 간단하게 한번 더 요약을 해보자면, 아이는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 엄마라고 하는 타인을 최초로 만납니다. 그리고 엄마가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있고, 나가 있고, 엄마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보고 이자 관계라고 부릅니다. 이자 관계. 칠판이 큰데 여기까지 손이 안 가. 정말
자, 아무튼 해서 이자 관계라고 하는 게 성립이 되고, 이때 아이는 그냥 이렇게 그냥 엄마가 있고 나가 있고 이런 어떤 완벽한 세상, 그리고 좀 둘밖에 없으니까 좀 합일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아빠예요. 이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은 세 명이 되었기 때문에 삼자 관계가 되죠. 자, 삼자 관계. 자, 짝수에서 홀수로 바뀌는 순간이 되는 거죠. 왜 홀수 관계가 어렵냐라고 묻는다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 나를 중심으로 했을 때 나와 엄마의 관계, 나와 아빠의 관계는 문제가 없는데 요 관계는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는지 내 앞에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약간 좀 미지의 관계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아빠는 아니나 다를까 나한테 약간 좀 적대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엄마와 나 사이의 이 관계, 이 끈끈한 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끊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둘만의 세상에서 이제 벗어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 나이가 추구했었던 이 둘만의 세계는 상상적 세상이죠. 둘만 있는 거예요. 왜 상상이라고 부르겠어요? 사실 뭐 엄마하고 나하고 둘만의 완벽한 합일 관계, 뭐 완벽한 세상, 그런 거는 그냥 다 지 머릿속에서만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거는 인간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이 삼자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처음으로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좀 접근해 오게 되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아빠라고 하는 사람이 자꾸 엄마하고 관계를 끊어라, 좀 떨어져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애 입장에서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겠어요? 그냥 뭐 세상 천지에 뭐 자기 것을 그렇게 뺏기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아빠한테 반항을 하려고 하지만 그 강력한 힘 앞에서 이제 굴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자, 그리고 나서 얘는 또 한 가지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엄마와 나 이렇게 둘만 있을 때에는 엄마가 나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엄마는 아빠를 더 좋아하더라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럼 도대체 엄마는 아빠의 어떤 부분을 좋아하는 것일까? 엄마는 아빠의 어떤 부분을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팔루스라고 부르게 되죠. 고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는 아빠 고추를 좋아한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팔루스를 아빠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는 이거를 가지고 있고, 이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아빠를 좋아하는 것이다. 근데 나는 엄마를 다시 되찾아오고 싶은데 나는 아빠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처음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지. 어떻게 하면 돼? 아빠를 어떻게 하자? 제거하자. 없애버리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신화 속에서 이제 오이디푸스가 아빠를 죽이게 되는 거죠. 아빠를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은 이 자리에 다시 내가 들어갈 수 있을 테니까, 그렇잖아요. 아빠를 죽여버리면 여기 다시 나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나와 엄마의 이 이자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왜? 아빠는 힘이 세, 나는 힘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처음에는 나는 아빠가 되고자 했는데 이 제거해가지고 그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나는 생각을 바꿔먹게 됩니다. 어떻게 바꿔먹게 되냐면은 아빠가 가지고 있는 이 팔루스를 어떻게 해요? 나에게로 가져올 수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아빠를 제거하려고 해서 내가 아빠가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제 투비가 되려고 한 거라면, 내가 팔루스를 그냥 가져와야겠다라고 하는 거는 to have가 되는 거죠. 가져야겠다. 그럼 팔루스는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생각해 보니까, 아빠는 그냥 가만히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뭐 사회생활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살아가고 있는 그 수많은 인간관계의 장, 뭐 거기 있잖아요. 나도 저것으로 진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장을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상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언어의 어떤 구조로 짜여져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요 부분을 이해하려면 앞부분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이거 매번 찍을 때마다 계속 앞에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해버리게 되면
결국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찍게 되면은 한 6시간, 7시간이면 될 텐데, 아마 그래도 이걸 갖다가 뭐 6시간, 7시간 동안 찍어 올릴 수는 없는 거니까 조금씩 끊어쳐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앞에 거 다 설명해버리면 또 길어지는 건 똑같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요. 자, 아무튼, 자,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뭐 사회생활로 나아가는 거죠. 유치원도 가고 어린이집도 가고 그곳에 가서 아빠가 가지고 있는 그 팔루스를 가지려고 하는 거죠. 다시금 말하지만 이 팔루스는 무엇이냐면은 엄마가 원하는 거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누가? 이 엄마가 가지고 원하는 거, 그러니까 엄마가 욕망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을 팔루스라고 부르는 것이고, 저는 그 팔루스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냐면은 상징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것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상징계 안으로 진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 안으로 나아가 보니 이제 나를 부르는 다양한 이름들이 나오게 되죠. 뭐 누구 집 아들, 뭐 누구 집 뭐 딸, 뭐 어느 학교를 다니는 나,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어떤 기호를 부여받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를 만약에 소개한다라고 한다면 몇 가지 뭐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뭐 내가 사는 곳을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다니는 학교를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다니는 회사를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사회 내에서 네가 점하고 있는 위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의 그물망이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지점, 이게 겹치는 이 지점마다 뭔가 어떤 의미가 있고 기호가 있고 주체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점 하나하나가 전부 다 평등하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건 냉정한 현실입니다. 자, 엄마가 얘기합니다. 엄마가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들, 네가 이번에 반에서 1등 하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게 엄마가 생각한 팔루스였나?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걸 했어요. 근데 엄마도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들, 네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를 갔으면 좋겠어. 저게 팔루스인가? 그러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가졌어요. 자, 그래서 가졌다 해봅시다. 그럼 엄마는 만족을 할까요? 자, 진정한 팔루스를 내가 얻었나? 그래서 이제 엄마가 나한테 와가지고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음 엄마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딸 이왕이면 좀 더 좋은 회사에 갔으면 좋겠어. 이따구로 나간단 말이에요. 왜 이따구로 나가겠어요? 간단합니다. 자, 봐봐요. 나가 있고 엄마가 있잖아요. 내 입장에서는 엄마가 뭐야? 타인이야. 근데 엄마도 자기 스스로는 뭐가 돼요? 나인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 또 누가 있어? 할머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엄마의 엄마 말이지. 이 사람이 또 뭐가 돼요? 타인이 된다고요. 근데 이분 또한 자기 입장에서 뭐가 돼요? 나라고요, 이 사람도. 그럼 이 사람도 또 뭐가 있겠어? 또 뭐 다른 뭐 아빠, 뭐 할머니, 무슨 다른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절대로 이러한 관계가 형성되지 안 되는 게, 엄마도 결국에는 독자적인 나인 것이고, 이 사람에게도 타인이 있는 것이고, 이 사람도 살아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이유, 뭐 1등 했으면 좋겠다, 뭐 했으면 좋겠다, 누구에서 온 것일 가능성이 높겠어요? 이 사람한테서 온 것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가 원하는 거 욕망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항상 그냥 흐르기만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모두는 지가 뭘 원하는지 말하지 못해요. 다만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뭐 좋다라고 여길 수 있는 어떠한 지점은 나오게 되겠죠. 그거를 갖다가 계속 욕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 봐봅시다. 엄마가 얘기해요. 엄마는 결국 뭐다? 타인이라고 얘기했죠. 이거 반에서 1등 했으면 좋겠다. 서울대 갔으면 좋겠다. 그게 뭐예요? 엄마의 욕망이에요. 엄마의 욕망이자 엄마는 타인이니까 타인의 욕망인 것이고, 나는 이걸 뭐라고 생각한다? 팔루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한다? 욕망하게 되는 거죠. 나는 뭐 한다?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이런 식의 논리가 나오게 된다. 오케이?
알겠죠? 이게 바로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자, 내 입장에서도 타인, 엄마 입장에서도 또 다른 타인, 또 그 사람 입장에서 또 다른 타인.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은 항상 타인의 욕망을 쫓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일단 어떤 흐름이 나오기가 되게 쉬워요. 왜 서울대를 가고 싶어 하고, 왜 좋은 대기업에 가고 싶어 하고, 왜 전문직이 되고 싶어 하고, 왜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느냐. 어쩌면 타인이 욕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욕망한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자, 모든 직업에 평등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어떤 직업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욕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직업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욕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 또한 내 욕망은 아니에요. 항상 남이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살아가다 보면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도 하죠.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관장하고 지휘하고 좀 내려다보듯이 하는 그것을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대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얘기했죠? 이 그물망, 이 자체를 그냥 뭐라고 한다? 대타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 구조, 언어의 구조, 거대한 구조물이자 약간 좀 장소 같은 개념이기도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것이 어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의지 같은 거, 의지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것이 나오게 되고 일정한 흐름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 모든 것을 관장하는 거, 그걸 보고 뭐라 부르겠다? 대타자라고 부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인간의 욕망은 결국 내 욕망이냐 대타자의 욕망이냐, 뭐 간단하겠죠. 뭐의 욕망이다? 대타자의 욕망인 거예요. 그럼 모든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걸 알 수 있느냐?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간단하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본다 하더라도 요즘이야 뭐 무조건 뭐 의대 가면 짱이다 라고 하고 있지만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의대보다는 뭐 서울대 물리, 몇 년 전까지는 아니구나,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뭐 서울대 물리학과가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처해 있었던 그런 시스템도 있었거든요. 그런 이유가 뭐겠어요? 그 당시에 타인의 욕망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조금씩 타인의 욕망이 변화하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거죠. 왜겠어요? 타인을 관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타인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얘보단 얘가 더 좋아 보여. 왜겠어?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관찰해 보니까 서울대 물리학과 간 애가 있고 서울대 의대를 간 애가 있어. 원래 물리학과가 훨씬 더 공부를 잘했어. 근데 사는 거 보고 있으니까 서울대 의대가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고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아. 뭔가 좀 여유로워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 뭔가 뭐 직장 상사 이런 것도 없기도 하고, 그럼 뭐 그게 좀 좋아 보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느 순간 저게 좀 더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되게 되면은 그쪽으로 싹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걸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것이 바로 대타자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항상 뭘 욕망한다? 타인의 욕망을 욕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명품 같은 것도 그렇잖아. 뭐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게 정말 그 값을 하느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그럴 리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걸 가지고자 하는 이유는 뭡니까? 뭐 자기 만족이라서, 그게 예뻐서 웃기고 하는 차인데, 그런 게 바로 입 빨린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가졌을 때 남들이 나를 부러워해야 돼요. 왜 흔히 왜 그 차 같은 거 살 때 그런 말 있잖아요. 하차감이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깨놓고 얘기해서 차는 그랜저 정도만 되면요 정말 완성도가 굉장히 좋아요. 자기 목적을 이루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차 넓지, 가격도 얼마나 쌉니까? 3,500이면 사요 그거. 가격도 싸지, 실내 엄청나게 넓지. 그때 저 차가 뭐 싼 말이 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정말 고급지게 잘 만들어져 있다고요. 성도 좋지, 심지어 AS도 잘 되지, 중고가도 잘 지켜지지, 다 좋다고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차보다 더 좋은 차를 타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유는 뭐 때문이겠어요? 목적과 기능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것만 해도 충분해요. 하지만은 인간은 그 이상을 바란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차감이란 말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뭐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나를 좀 바라봐줬으면 좋겠고, 조금이라도 나를 좀 더 부러워했으면 좋겠고, 그것 때문에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1억짜리, 2억짜리, 3억짜리. 하지만 또 단순하게 뭐 뽀다구만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좀 뭐 기능적인 측면을 막 부여하기도 하죠. 엄청난 돈을 때려 박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좋아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돈만큼이냐? 그건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거는. 결국에는 그 안에는 그 기능성에 대한 목적보다는 남들의 시선이 훨씬 더 큰 거예요. 내가 이 차에서 내렸을 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우와 이거, 내가 이 가방을 들었을 때, 이 옷을 입었을 때 우와, 내가 저 학교를 다녔을 때 우와,
내가 이 집에 살았을 때 우와, 안 그래요? 여러분들 뭐 저기 저 뭐 아크로 리버파크에서 살고 싶어요, 아니면 우리 집에서 살고 싶어요? 다분분한 거예요. 그냥 누구나 다 거기서 선택하죠. 왜냐면 그 집은 단순하게 집 이상의 가치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 집 살아. 나 그냥 동네 설명할 필요도 없어. 그냥 아크로 리버파크 살아. 끝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그 말, 그 기호 한 단어에, 그 기호에 담겨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라고 하는 그 한 단어, 그 기호에 담겨 있는 의미가 어마무시하거든요. 아, 저 사람은 돈도 많이 벌 테고, 아, 저 사람은 아주 우수한 사람일 테고, 아, 저 사람은 정말 좋은 학교 나왔을 것 같고, 아, 저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살았을 것 같고, 아, 저 사람은 왠지 정말 성실할 것만 같고, 정말 그렇다라고 하는 법은 없지만은 그런 생각을 가진단 말이에요. 희한하게 사람이. 그게 바로 팔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정말 그걸 가졌을 때 만족감이 오느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팔루스라고 하는 거는 뭐냐?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엄마가 나보고 얘기해서 반에서 1등 했으면 좋겠어. 아, 저게 엄마가 원하는가 보다 가졌어요. 그러면 이제 만족감이 이루어지고 이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뭡니까? 팔루스의 정확한 의미가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걸 내가 가졌을 때 다시 옛날 이자관계로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엄마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서울대 가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서울대 가면 엄마는 다시 나와 함께 손잡고 옛날 과거 그 순간으로 돌아갑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팔루스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팔루스는 봐봐요. 팔루스는 뭐냐면 기표만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응되는 기의는 없다는 거지. 팔루스는 그냥 시니피항일 뿐인 것이고 그 밑에 붙어있는 시니피는 없습니다. 왜 없다라고 얘기했죠? 제가 저번에 한번 또 설명했는데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해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봅시다. 제가 얼마 전까지 좀 열심히 봤었던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더 킹, 영혼의 군주. 근데 그거 괜히 봐가지고 일단은 의리를 가지고 끝까지 보기는 봤어요. 내용 좀 이상하잖아요, 그거. 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게 뭐냐면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게 뭐냐면 아니 이민호하고 김고은이 갑자기 좋아져 같이 사랑하는 사이가 돼. 근데 그 둘이 사랑을 느낄 만한 어떤 뭐가 없어. 아니 만약에 정말 김고은이 만약에 이민호를 보고 만약에 사랑을 느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드라마적 내용의 논리에 따라간다고 한다면은 그냥 걔가 황제라서 그리고 부자라서 그 이유 말고는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근데 사랑한대요. 그리고 또 왜 저렇게 애절해? 자,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는 거죠. 자, 그들은 얘기합니다. 사랑해라고 말이죠. 보통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죠.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정말 상대방을 좋아하고 함께 있고 싶고 너의 그 존재 그 자체만을 바라보게 되는 뭐 그러한 감정을 갖다가 사랑해라고 하는 이 기표에다가 기의를 갖다 붙이게 되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진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해 뒤에 뒷말이 더 있죠. 너의 돈을 사랑해. 난 사실 사랑이라고 말했지만 난 너하고 성관계 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기표는 하나이지만 거기에 어떤 의미가 붙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하나의 기표에 하나의 기의만 붙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착각이라고 하는 거. 그걸 갖다가 적나라하게 까발린 사람이 락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뭐 까발린 것도 없죠. 우리의 어떤 일상적인 생활에서 나오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누가 저런 말을 했어요. 우리 애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라고 하면은 꼭 가서 묻잖아요. 인터넷에 가가지고 무슨 의미일까요? 왜 무슨 의미냐고 묻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나랑 썸 타고 있는 여자가 이렇게 나보고 얘기도 해봅시다. 우리 밥 한번 먹을까요? 라고 했다고 해봅시다. 자, 밥 먹자라고 했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것에 액면가적인 기의는 뭐예요? 말 그대로 밥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밥만 먹고 오면 그뿐이니까. 그런데 인간은 뭐 하느냐? 고민을 한다는 거죠. 왜?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는다고요. 밥 먹는다고 했잖아. 그럼 밥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건 인간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밥이 아니라 뭐 나랑 뭐 사귀고 싶다거나 나랑 뭐 무슨 뭐 성관계를 하고 싶다거나 그런 어떤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더 쉬운 예를 들어볼까?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 음, 알겠죠 무슨 말인지. 정말 라면 먹고 가자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잖아 그거.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라면 먹고 갈래? 에 붙어 있는 게 라면 먹읍시다 라는 기의예요?
아니면 나랑 오늘 잡시다라고 하는 기회가 붙은 거예요. 후자잖아요. 그죠? 기표는 분명 라면 먹고 갑시다. 나랑 오늘 잡시다. 라면 먹자와 나랑 오늘 잡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맞아야 안 맞아요? 당연히 안 맞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 붙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그렇게 붙는 그 순간을 보고 고정점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모든 말이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의 의미가 딱 붙어가지고 절대 변치 않는 의미로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그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말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맥락 그대로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저번에 말했잖아요. 나만 해도 그렇잖아요. 나한테 와가지고 맨날 밥 먹자라고 했었던 그 여자분. 나는 너무 등신이라서 난 정말 밥 먹자라고 하는 줄 알고 난 정말 밥 먹으러 다녔잖아요. 나는 그러면 그 사람이 밥 먹자라고 하는 말을 어떤 식으로 이해한 거예요? 말 그대로 밥 먹자. 밥 먹으러 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밥 먹자라고 하는 게 뭐였죠? 나랑 좀 더 만나보자. 나랑 좀 더 사귀어보자.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 사람이 다 밥 먹자라고 하는 기표는 하나만 나왔어. 사람은 두 명이에요. 자, 한 번 더 봅시다. 나가 있고 너가 있어. 한마디 한 거야. 밥 먹자. 라면 먹자. 자, 하나의 말이 나왔어요. 나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까? 너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까? 나는 그래? 그래. 밥 먹자. 너는 나랑 사귀자.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 기표에 딱 대응하는 정말 진정한 의미는 뭐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거하고 보는 게 맞죠. 밥 먹자고 해서 밥 먹는 게 맞아. 근데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의미를 가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밥 먹자와 나랑 사귀자가 이게 대응이 돼요? 원래는 안 되는 게 맞지만은 인간은 그걸 맞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말에는 뭐가 있다?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 바로 그걸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케이, 알겠죠? 자, 여기까지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요 사이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과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어떤 기표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의미일 것인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하고자 해요? 해석하고자 하고 이해하고자 하고 분석하고자 하잖아요. 그게 정신분석이에요. 그게 대단한 걸 말하는 게 아니야. 락강의 이론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자꾸 이상하게 이해를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거 정말 일상적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말하는 거 사실은 이 생각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말 하는 경우, 요 생각 가지고 있으면서 저런 말 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이 그냥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갖다가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분석한 게 락강의 이론인 것이지 이론 자체가 이상할 거 없다는 거예요. 자, 교과서적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락강은요 자기 요 이론을 설명을 할 때 에드가 앨런 포의 이야기를 하나 가져오게 돼요. 제목은 도둑맞은 편지. 자, 이거 어떤 내용일까? 간단합니다. 왕비가 있는데 왕비가 왕이 알아서는 안 되는 편지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읽게 돼요. 근데 갑자기 왕이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 편지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아무것도 아니면서 쓰레기처럼 탁자 위에다가 툭 얹어놓게 되죠. 막 숨겼으면 되게 궁금할 거 아니야. 근데 툭 던져 놓으니까 왕이 입장에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썼죠. 근데 그때 그 장면을 본 장관이 그걸 보게 돼요. 그래가지고 아, 저 편지가 중요하구나 해가지고 편지를 바꿔치기 하게 되죠. 왕비는 그 편지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 편지를 찾으려고 막 경찰까지 동원하지만은 결국은 찾지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은 장관이 그 편지, 원 편지를 갖다가 탁자 위에다가 대충 꾸겨가지고 툭 던져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비 땅에서도 또 그 꾸겨져 있는 그것이 뭐라고? 그 중요한 편지일 거라고 생각은 하지 못하게 되죠. 자, 그러다가 결국은 안 돼가지고 탐정 그 뒤팽한테 이제 사건을 맡기게 되고 그렇게 해서 편지를 되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이 이야기에서 편지. 이게 팔루스예요. 얘는 뭐만 있고요? 기표만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다 읽는다 하더라도 저 편지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편지의 내용인 기의는 몰라요. 그냥 편지만 어떻게 합니까?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떠돌아다니게 되죠.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저 사람에게서 요 사람으로.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결국 팔루스라고 하는 건 돌아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1등 했다가 서울대 갔다가 서울대 갔다가 대기업 갔다가 그런 식으로 돌아다닌다고요. 자, 그리고 이 편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각 주인공들이 이제 점하게 되는 어떤 위치를 알 수도 있어요. 자, 왕비 입장에서 이 편지라고 하는 팔루스는요, 되게 좀 절박해요. 왕한테 들키면 안 되거든요. 왜 왕한테 들키면 안 되겠어요? 들키면 안 된다. 왠지 그걸 들키게 되면 아마 왕비로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아마 그런 내용일 거예요. 그러면 장관이 그 편지를 훔친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밖에 없겠죠. 왕지를 자기 손 안에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팔루스를 가진다면, 자, 봐봐요. 장관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장관이 있고 왕비가 있어요. 왕비는 무엇을 욕망합니까? 편지를 욕망해요. 이게 이 사람의 뭐다? 팔루스예요. 똑같죠? 아까는 이 왕비가 뭐였고 엄마였고, 아까 전에는 이제 이 편지 역할을 하는 거는 아빠 꼬초였는데 좀 바뀐 거예요. 그러면 장관은 어떻게 하고자 합니까? 이 왕비를 갖다가 자기 것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내 손 안에 놓고 싶은 거지. 나만을 위한 것으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편지를 갖다가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은 이 편지를 가지려고 해요. 무엇을 위해서? 왕비를 가지려고. 한편 왕비는 이 편지를 갖다가 누구한테? 왕에게 절대 들키면 안 돼요. 만약에 왕에게 이 존재를 들키게 되면은 이 관계가 어떻게 끊기기 때문에 왕비의 입장에서도 요 관계 안에서 편지가 중요하고 장관은 요 관계 안에서 이거를 가지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의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모든 인간은 자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람을 갖다가 좀 자기 안에 손에 놓고 싶고 좀 가지고 싶고 더 근본적으로는 이걸 좀 다르게 표현을 해보자면은 인정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인정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라고 보는 거죠. 왕비는 편지를 들키면 안 돼요. 왜? 왕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 들키는 순간 왕의 인정을 상실하니까. 장관은 왕비를 인정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편지를 가져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편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타인의 인정을 얻고자 하는 어떤 거대한 욕망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인정 욕망인 것이고, 이 인정 욕망 또한 결국 뭐다? 타인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타인의 욕망을 욕망해야죠. 네가 갖고 싶은 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 네가 나를 어떻게 할 거야? 인정할 거야. 이거라니까. 이게 바로 인정 욕망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예를 또 들어볼까? 아파트. 여러분은 왜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편리하니까, 뭐 하니까, 뭐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인터넷 어떤 게시판 같은 데 가보면 그런 만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요즘은 집값이 너무 비싸서 애들이 결혼을 못 하거든요. 너무 많이 올려놨으니까. 자, 아무튼 너무 많이 올려놨으니까 이제 결혼을 못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아파트 살지 말고 빌라 가서 살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밑에다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빌라에서 살 수 없는 이야기들이 쭉 달려요. 빌라에서 애를 어떻게 키웁니까? 빌라에서 불편해서 어떻게 탑니까? 별별 소리를 다 해요. 하지만 결국은 그 말에는 다 필요 없는 거 하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그 인정을 욕망하는 거예요. 아파트 가지면 그냥 끝나요? 그러면? 아니죠.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끊임없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걸 말하는 거죠. 이렇게 인간은 끊임없이 무엇 하느냐? 타인의 욕망만 욕망하고 살아가게 되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진정한 욕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주차는 이제 현타가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도 그런 순간 있었을 거예요. 나도 약간 또 요새 좀 오거든요. 무엇을 위해서 나는 이토록 타인의 욕망을 쫓고 있는 것일까? 왜 욕망은 충족될 수 없는 것인가? 내가 저걸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가졌는데 왜 항상 만족감은 이틀밖에 못 가는 것인가? 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왜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인가? 그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아유, 이거 언제 다 하냐? 벌써 40분이 지났네. 아유. 자. 무의식은 대타자의 담론이다 라는 말이 있죠. 이 사람의 유명한 말이에요. 아이씨, 글자가 왜 이래? 내가 글을 못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삐딱하게 쓰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나 판서 제대로 하면 되게 잘 써. 자, 그러면 이제 무의식은 대타자의 담론이래요. 이게 주어고 이게 수로잖아요. 그러면 대타자의 담론이 뭔지 알아야 되겠네. 그러려면 뭔가 또 대타자가 뭔지는 이미 얘기했죠. 간단합니다. 그냥 언어 구조예요. 언어가 있는 구조이자 사회 전체의 구물망 같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내가 누구인지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표를 제시하는 곳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 소개를 해볼게요. 제 이름은 안용태이고요. 제 직업은 작가이고요. 사는 곳은 여기 중계동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런데 봐봐요. 만약에 작가라고 하는 직업이 없는 세상에서 한번 살고 있다고 해봅시다. 거기 가가지고 저는 작가이고요. 라고 말했다고 해봐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멍미? 라고 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기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가 그 기표를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이 어떤 한 지점을 자리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직업이 없다라고 하는 곳에서 내가 백나가사 작가입니다 라고 해봤자 멍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어떻게 들리겠어요? 저는 브렉입니다. 그거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자, 또 대타자는 뭔가 나한테 어떤 비밀을 알고 있는 존재. 특히 우리는 이 사회 내로 진입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팔루스를 가지려고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팔루스의 비밀, 뭐 팔루스를 어떻게 어떤 것인지 그걸 알고 있는 곳이다라고도 생각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다시금 말하지만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자, 왜 없습니까? 자, 락강은 언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자, 아까도 얘기했죠. 자, 사랑해 라고 한다고 얘기해서 정말 그게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나는 너를 한번 잡아뜨리면 끝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랑해 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의미대로 그 말을 생각하고 뱉은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자, 하나의 기표가 있다고 했을 때 밑에는 기의가 있는데 이것이 완벽하게 대응하지는 않는다. 기의는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다른 것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락강 정신분석에서는 흐른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죠. 알겠죠? 아까 맞은 건 그냥 딱 그거예요. 자, 그러니까 절대적 의미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왜곡이 생긴다고요. 사람이 말을 서로 대화를 주고받을 때 꼭 오해가 생기고 왜곡이 생기고 난리가 터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말 그대로의 액면가 그대로의 의미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군가는 얘 괜찮아요 라고 말했다고 해봅시다. 어떤 일이 터졌어. 상대방이 얘 괜찮아요 라고 말했다고 해봅시다. 진짜 괜찮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요, 씨발로 맞추고 보자 이런 뜻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극단적으로 심한 곳이 저기 저 일본에 교토 사람들이 그렇게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토랑 그 오사카 맞나? 아무튼 그 두 도시가 거의 교토 아닌가? 가만 있어봐. 지도를 봐야겠다. 교토 맞네. 자, 이 오사카 사람들이랑 교토 사람들이랑 사이가 더럽게 안 좋대요. 자, 왜 그러냐면은 교토가 그게 제일 심하대요. 말로는 괜찮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 막 피아노를 너무 시끄럽게 치는 거야. 그러면은 교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자녀분이 정말 피아노를 잘 치시네요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럼 뭐 우리는 그 말 듣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칭찬해 주는구나. 자, 그렇게. 자, 피아노를 정말 잘 치시네요 라고 하는 기표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기회를 뭐라고 생각하지? 우리 애 보고 칭찬해 주는구나. 근데 교토는요, 그게 아니고 다른 의미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만 쳐, 이 새끼야.
그러니까 오사카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오사카 사람들은 교토 사람들을 되게 싫어한다라고 하는 어떤 영상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흔히 말하는 혼메와 뭐 타테마에, 혼내와 타테마에였나? 그거 이제 일본인들이 그게 그런 게 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일본인만 그런 거 아니고 모든 인간 다 그래요. 그 일본인만의 특징이라고 말하기에는 모든 인간이 다 그래. 여러분은 하루에 12번도 그 짓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혼내와 다테마가 다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락강식으로 얘기하면은 모든 인간은 다 그렇다는 거죠. 좀 심하다는 거죠. 다만 이제 그 정도가 좀 도를 넘어선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 일본에서 그 혼내와 다테마의 혼내 맞나? 아, 맞네. 자, 혼내와 다테마에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게 아마 그 교토 사람들한테서 나온 것 같기는 해요. 아마 교토 맞을 거예요. 혹시나 아닐까봐 싶기는 한데, 저도 유튜브에서 본 거라서, 다음부터 되게 재밌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항상 뭐가 생겨요? 오해가 생기고 왜곡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면 요 논리와 똑같게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무의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데요? 언어하고 똑같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겉으로 이 말을 했다라고 하여 그 밑에 어떤 기와 대응할지. 자, 내가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사랑해 라고. 아니면 뭐 라면 먹고 갈래? 아니야, 라면 먹고 가는 게 낫겠다. 자, 라면 먹고 갈래? 이 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하나의 기표가 남았어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말 그대로 라면 먹고 가자. 그 뜻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나랑 오늘 성관계를 하자. 그런 뜻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나랑 성관계는 하지 말고 사귀기만 하자. 그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기회는 다 뭐 할 수 있다? 다를 수도 있다고요, 이게. 하물며, 그 뭐,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의식이라고 해봐요. 겉으로 드러나는 기표의 세상이에요. 밑에 뭐가 있고 길이가 있는데 여기는 무기시라고 해보자고요. 이게 정확하게 대응되느냐라고 한다면 역시 아닌 거예요. 어느 쪽에 갖다 붙을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꿈을 하나 꿨다고 해봅시다. 내가 꿈을 하나 꿨어. 꿈속에서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을 갖다가 좁혀는 꿈을 하나 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건 이제 하나의 기표가 되겠죠. 하지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꿈 그대로 정말로 내가 그놈을 좁혀고 싶었던 것일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기표가 의미하는 것은 어쩌면은 다른 의미, 정말 상상도 못했던 다른 의미, 그런 것들과 기와 맞붙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뭐가 된다? 무의식이 되는 거예요. 정신분석은 뭡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그것들, 꿈꾼 것들, 뭐 농담이라고 한 것들, 말실수라고 한 그 모든 것들이 어느 부분에 붙어 있는지를 갖다가 분석해서 확인해 보는 그러한 과정을 얘기한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어떤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게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락강식이 설명을 한번 더 해볼게요. 이거는 교과서에 나오는 설명인 건데 아주 좋은 예가 하나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거짓말을 한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자, 이때 주체는 두 개로 갈린다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무의식 주체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엄표된 주체라고 하는 게 있다고 말하죠. 자, 그러면 엄표된 주체는 무엇이냐? 문장 속에 있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 문장 속에 있는 내가 엄표된 주체예요. 엄표된 주체, 정확하게 말하면 의식적인 거, 기표, 겉으로 드러나는 거 말하는 거예요. 문장만 봅시다. 나는 거짓말을 한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 문장 속에 있는 나는요, 거짓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나는 거짓말하는 주체예요. 그래서 엄표된 주체는 뭐냐? 거짓말하는
나예요. 이 문장 속에 있는 나는 거짓말을 한다. 나는 거짓말을 한다라고 액면가 그대로 말했어요. 여긴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나는 거짓말쟁이에요. 말했죠? 그 나는 뭐야? 거짓말하는 나. 나는 뭐야? 거짓말쟁이.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 말은요, 다른 의미로 이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요. 자, 나는 거짓말을 한다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무엇을 말한 거예요? 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나는 이거 진실을 말한 거예요? 거짓을 말한 거예요? 진실을 말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두 개를 분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나는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이 문장만 보고, 이 문장 속에 있는 나는 엄표된 주체라서 겉으로 나는 거짓말 합니다라고 말했으니까 나는 거짓말쟁이, 그냥 맥락 그대로 가는 거예요. 라면 먹으러 갈래?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맥락 그대로 뭐라 받아들여? 라면 먹자로 받아들이는 거.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은 나는 거짓말을 한다라고 말을 하려면은 결국 어떻게 그 전에 나는 뭐다? 진실을 말한다는 거죠. 이 나가 무의식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을 한다라고 난 방금 전에 지금 양심 고백을 했잖아요. 알겠죠? 그러면 무의식 주체는 뭘 말한다? 진실을 말하는 나가 나온다고요. 자, 그러면 무의식 주체와 엄표된 주체 사이에는 내용이 달라요. 엄표된 주체 나는 뭐다? 거짓말쟁인데요. 무의식 주체는 뭐라고 해요? 진실을 말하는 나라고요. 다르죠, 이게. 그러니까 주체라고 하는 거는 이때 어떻게 되냐면은, 자, 두 개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이 두 개의 주체가 어떻게 되냐면은 분열된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이걸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라면 먹으러 갈래예요. 이것만큼 더 쉬운 게 없다. 라면 먹으러 갈래? 자, 말을 딱 뱉었어요. 나랑 우리 집에 가서 라면 먹을래? 라고 또 해봅시다. 자, 한 번 더. 나랑 우리 집에서 라면 먹을래? 자, 여기서 있는 이 나. 자, 나랑 라면 먹을래? 요 나는 엄표된 주체예요. 그럼 나는 이제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맥락 그대로만 이해하면 돼요. 엄표된 주체는 겉으로 드러난 말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라면 먹고 싶은 나. 맞죠? 하지만은 요 안에는요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 위에 진실을 말하는 나가 있는 것이고, 요거는 무의식 주체로 붙는 거예요. 이때의 나는요 뭘 원해요? 정말 라면 먹기를 원해요? 아니라는 거죠. 뭘 원합니까? 섹스하고 싶은 나. 이렇게 분리된다고요. 분열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군가하고 인간관계를 맺을 때, 대화를 할 때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은 이 그 사람의 엄표된 주체만 곧대로 믿으면 골 때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진짜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나는 좀 그렇거든. 정말 말을 그냥 곧대로 믿는 타입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결국 뭘 알아야 돼? 이 사람의 내면 진짜 진실을 말하는 나, 무의식적 주체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저건 어떤 때는 본인도 지가 하는 말의 의미를 모를 때도 한 번씩 있어요. 지가 그 말을 해놓고서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락강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농담이나 뭐 말실수, 거짓말 이런 게 오히려 그 사람의 진짜 마음, 무의식적 주체에 담겨 있는 진짜 내용을 갖다가 더 잘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릴 때부터 만났던 두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두 사람은 항상 친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친구라고 하기에는 너무 오바스럽게 가깝네. 맨날마다 나랑 뭐 할래 이런 얘기 하면서 정말 친구랍시고 지내온 거예요. 엄표된 주체는 뭐라고 합니까? 너와 나는 친구야.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일방하게 엄표된 주체 그대로 우리는 친구야 라고 하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예요? 니네들은 서로 좋아하는 게 맞아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두 사람은 왜? 본인의 무의식적인 측면, 내가 진짜 무의식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걸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할 수도 있고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예요, 그거. 그렇게 인간은 어떻게 된다? 분열된다라고요. 그래서 농담이나 말실수, 뭐 말실수랍시고 막 헛소리 하는 애들, 또는 뭐 말실수랍시고 저랑 사귈래요? 하라고 하는 애들, 그게 뭐다? 그 사람이 훨씬 더 진심을 더 잘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좋아.
생각해보니까 저거하고 대타자의 담론이 뭔 상관이 있는 얘기냐. 에이. 다시 찍기는 귀찮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다시 찍으려니까 힘들어서 못하겠다. 중요한 거는 이제 주체가 분열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인간은 이제 인간의 주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봐서 두 가지로 나뉜다. 엄표된 주체, 의식적 주체를 말하는 거예요. 무의식적 주체. 이렇게 두 개로 갈리고 이렇게 어떻게 된다? 분열. 인간의 주체는 분열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자, 엄표된 주체는 이해할 어려울 게 없어요, 사실. 그냥 말 그대로 나오는 맥락 그대로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또 내가 한번 내 소개를 한번 해봅시다. 자, 제 이름은 안녕태라고 합니다. 요 문장에는 아무것도 의미가 담겨 있을 수도 없어요. 그냥 이건 그냥 내 이름을 말하는 거니까 여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뭐 작가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봅시다. 자, 요 말에는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엄표된 주체가 그냥 뭐라고 얘기했어요? 작가입니다. 제가 저번에 말했죠. 나를 불러줄 때 나는 이렇게 불러주는 걸 제일 좋아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좀 더 나 자신을 한번 분석해볼까? 왜 좋아할 것 같아요, 그걸? 간단해요. 엄표된 주체만 본다면은 그래, 누가 뭐 책 세 권 낸 작가니까 그냥 작가라고 말하겠지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무의식적 주체로 바라본다면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어떤 불안감 같은 것일 수도 있죠. 언젠가는 내가 이렇게 불려지지 않을까봐 하는 불안감, 또는 뭐 책이 만약에 안 팔려가지고 앞으로 뭐 책을 잘 내지 못하게 될까봐 하는 어떤 불안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나는 또 끊임없이 이 이름으로 불려주고 싶다라고 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의미는 끊임없이 요 기호를 갖다가 가지고 점유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 그런 것들이 뭐에 있다? 무의식적 주체 속에 담겨 있다라고 분명하게 저는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너무 내 마음을 너무 좀 많이 좀 깐 것 같네. 그래서 저는 저렇게 불러주기를 원한다. 오케이, 그거예요. 그냥 다른 이유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그게 진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제 자신을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생각해보고 내 자신이 어떤 인간인가에 대해서 분석해본 결과 나온 결과물이 그냥 그렇더라고요. 자,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나의 무의식의 주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무의식적 주체는 결국 뭘 보여줍니까? 욕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라고 불리고 싶은 욕망이에요? 작가라고 불리고 싶은 욕망. 너무 슬퍼. 그럼 왜 저렇게 되고 싶은 걸까요? 나한테도 나름의 거울 이미지는 있어요. 어떤 작가로서 좀 되고 싶은, 좀 따라 되고 싶은 그런 어떤 거울 이미지 상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이제 이런 욕망을 불러일으킨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러니까 저 안에서도 거울 이미지가 없을 것 같겠지만 굉장히 많아요. 좀 더 저 사람처럼 좀 더 저렇게 좀 더 저렇게 유명해지고 싶은, 한편으로는 질투심이 많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가끔씩은 그 사람을 막 욕하기도 해요. 재수없는 병신 같은 새끼 막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내가 쟤를 보고 병신이라고 욕하는 그건 그냥 엄표된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게 내가 쟤를 바보라고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걸까? 아니에요. 그 아래에는 뭐가 있어? 열등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무의식적 주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알겠죠? 무슨 말인지? 좋아.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욕망의 주체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무의식적 주체는 뭐다? 욕망의 주체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또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다시금 말하지만 이 욕망은요, 실체가 모호해요. 내가 말했잖아요. 다시 한번 더 말하지만, 자, 내가 이렇게 불리고 싶다. 이유는 뭐냐면은 나한테 뭐가 있기 때문에, 거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은 내가 이 거울에 붙어있는 이 모습을 나에게로 가져오고자 하죠. 이건 뭐다? 내가 꿈꾸는 이상적 자기예요. 하지만 정말 슬프게도 이상적 자기는 결국 뭐다? 타인이라고요. 나는 결국 뭘 욕망해요?
타인을 욕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타인이 어떤 면을 좋아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타인을 잘 알지는 못하는 거니까. 나는 그 사람 잘 몰라요. 만나본 적도 없고 대화 나눠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누군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사람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항상 아까 말했지만 욕망이라고 하는 건 뭐다? 실체가 없다고요.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무언가 좀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마음은 들게 되고 그거를 채우고자 욕망을 하지만은 아무리 해서도 채워지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도대체 그러면 이 욕망이라고 하는 건 뭘까? 안 그래요? 정말 매일같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려고 하고 좋은 데 취직하려고 하고 좋은 아파트 살려고 애를 들면서 살아왔는데 그 모든 걸 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문은 남기 마련이거든요. 안 그래요? 남기 마련이지만 답은 몰라요. 그냥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또 하다 보면 또 왜 하는 거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다른 사람도 좋아하니까 그래서 뭐 타인의 욕망으로 바꾸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자, 근데 그런 식으로 살아가더라도 어느 순간 되면은 뭔가 좀 공허하다고요. 그 공허함을 못 이겨가지고 머리 깎고 이제 절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여라고 얘기를 해요. 자, 결여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욕망해도 채워지지가 않는다. 봐봐요. 내 마음에 이만한 구멍이 있어요. 허한 거죠. 처음에는 여기를 채워놓고 싶었어요. 누구를 넣으면 채워지는 줄 알았어요? 엄마를 갖다가 집어넣으면은, 여기다가 엄마를 집어넣으면은, 이게 딱 메꿔질 줄 알았다고요. 근데 엄마는 여기 못 들어와요. 왜 못 들어온다고 얘기했죠? 아까 전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서 얘기했죠. 엄마는 못 들어와요. 왜 못 들어오냐면 아빠 때문에요. 아빠가 내 말 안 들으면 꼬추를 잘라버린대요. 거세공포.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자기 스스로 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엄마가. 근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엄마 이 안에 들어오게 하려고 엄마의 욕망을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엄마의 이 안에 어떤 보석이 하나가 있는 거야. 이게 엄마의 욕망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안에 엄마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엄마는 이 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엄마는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메꿔지겠지. 오케이? 좋아.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엄마의 욕망인 줄 알고 엄마를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다가 어느 한 보석을 하나 예쁜 거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엄마 오세요. 아니래요. 다른 걸 하나 더 해서 만들어 놨어요. 엄마 이거예요. 아니래요. 자,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거는 채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결여. 잃어버린 걸까? 아니요, 잃어버린 건 아니고요. 좀 접촉하는 법을 상실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아요. 그럼 도대체 저 결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왜 생기는 것이냐? 라고 묻게 되었을 때 락각은 이렇게 설명하게 되죠. 상징계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 언어는 이 결여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다. 왜냐? 인간은 언어의 그물망 위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상징계라고 해봅시다. 이게 상징계 이 위에 올라가기 전에 전체 세상이라고요. 이렇게 덮인다고 해봅시다. 파란색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림으로 그려볼까? 다시 한 번 더. 저 양파망을 확대해봤다 해봅시다. 인간은 요 그물, 요 위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언어의 기호 구조예요. 이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설명하죠. 하지만 너무나도 아쉽게도 빈 공간은 있기 마련인 것이고 인간은 저런 부분들을 갖다가 조금씩 느끼게 된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인간은 요 위만 살아가기 때문에 이 칠판 전체를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전체를 만약에 실제라고 한다면 결국 내가 채울 수 없는 이 결여는 어디에 있다?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구멍들은 아무리 애써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상징계는 완전 무결하지가 않다.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뭐가 생긴다? 결여가 생기고 결핍이 생긴다. 우리는 그걸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욕망한다. 저 사람이 저거 좋다고 하니까 저거 가지면 되겠지. 가져와봤자 또 채워지지는 않는다. 계속해서 환유적으로 계속 흐르고 하지만은 어떤 수를 써도 나는 저거를 채울 수가 없다. 그러면 저거를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나오는 게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락강에서 이제 제 3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실제계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매트리스를 보면은 그런 걸 알 수 있게 되죠. 자, 요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매트리스를 보면 네오가 항상 느껴요.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뭔가 이상한 것 같은 느낌. 자, 그리고 매트리스라고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매트리스는 결국 뭡니까? 매트리스는 팔루스예요. 끊임없이 찾아다녀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지만 결단코 알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컴퓨터를 해킹한다고 하죠. 컴퓨터를 해킹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결국 구조화된 언어를 해킹한다는 뜻이에요. 매트리스에서 컴퓨터 네오가 되게 유명한 해커인데 걔는 계속해서 해킹을 해요. 무엇을 알기 위해서? 매트리스가 뭔지 알기 위해서. 그 해킹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자, 걔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언어 위의 세상이에요. 해킹을 하는 이유는 이 언어의 그물망을 탈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킹을 한다는 거죠. 이 언어의 그물망에서 만약에 탈출할 수 있다고 한다면 뭘 할 수 있으니까? 매트릭스가 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매트릭스는 결국 뭘 의미하느냐? 팔루스를 의미하는 것이고 의미를 알 수 없는 기표인 거예요. 자, 하나의 기표인 것인데 이 언어의 그물망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저게 무엇인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저걸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해킹하고 또 해킹하고 또 해킹하죠. 그러다가 만나게 돼요. 하지만 그걸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언어의 그물망에서 벗어나야 돼요. 무조건. 그걸 벗어나는 게 이제 영화 속에서 나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뭘 봅니까? 실제를 보게 되죠. 그게 매트릭스예요. 매트릭스도 되게 괜찮은 영화죠. 다음에 우리가 락강 정신분석 설명 다 올라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매트릭스도 따라 한번 또 찍어서 한번 올려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가 뭐 잘 이해하세요. 되게 쉬워요 이거. 그렇게 대단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 어렵긴 하지 다시 다. 그런데 이게 막 그렇게까지 막 엄청나고 막 그렇게까지 생각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럼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냐면은 간단해요. 어렵게 설명을 하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어렵게 설명한다는 것, 어렵게 설명하는 거는 이해를 잘 못했기 때문에 나는 어렵게 설명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 너무 건방진가? 근데 내 말 틀린 말도 아니잖아. 라면 먹으러 갈래? 이 말 한마디면 다 설명돼요. 다른 거, 다른 얘가 뭐가 필요해? 그래서 좀 교과서긴 내도 좀 설명해주고 하기는 하는 건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말의 의미, 그리고 주체는 분열된다. 의식적 주체와 무의식적 주체가 나오게 된다. 결여가 생기고 결핍이 생기고 메꿔지지가 않더라 하는 것까지 이제 대충 이해를 했죠. 자, 다시금 말하지만 라면 먹으러 갈래. 요 한마디면은 모든 설명이 다 돼요. 이것보다 더 멋있는 말이 없다. 라면 먹으러 갈래의 진정한 의미란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영상 찍어서 올리면 사람 좀 낚일까? 낚이긴 뭘 낚여요. 네, 그런 건 별로 기대하고 싶지 않아요. 자, 아무튼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죠? 좋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너무 많이 찍었네.